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김세형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발표할 것은 그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 제 이름은 모쪼록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요 근래에 조금 이슈가 됐던, 뉴스에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그 오픈 AI사에서 이런 걸 이번에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 넷상에서 사람인지 아닌지 인지를 할 방법이 이제 없어질 것 같다라고 얘네들이 판단을 했대요. 그 이유가 이제 실제 뭐 LLM 애들이 넷상에서 글을 쓰면은 이게 봇인지 아니면 이게 사람이 쓰는 건지 구분이 안 될 그 단계가 이제 금방 올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홍채 인식을 도입해서 이제 이 사람은 봇이 아니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증받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해서 여기에 한 번만 눈을 갖다 대면은 이게 이제 넷상에 이렇게 자기만의 이런 그 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조만간에는 넷이나 이런 네트워크 상에서는 우리라는 사람은 더 이상 뭐 알아보기도 힘들고 사실상 여기 오프라인 상태인 몸뚱아리밖에 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안전이나 우리의 몸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좀 많이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결국엔 안전이에요. 이게 모델이나 이런 점점 첨단화가 되면은 결국에는 모델이나 이런 AI가 대체하지 못할 분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일단은 1차 산업이나 이러한 고소작업, 뭐 전기작업자, 배달라이더, 소방관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러한 접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아버지께서 실제로 전기 작업자신데 같이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진짜 고소 작업도 하시고 이러면서 그 안전을 책임질 수가 없구나, 그런 걸 책임져 줄 사람이 없구나, 그 사람이 떨어지거나 다치면은 누가 책임을 져나, 뭐 실제로 사례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사고가 난 뒤에 그 골든타임 안에 사람을 발견을 해서 다쳤다고 이걸 응급 상황을 다 이렇게 처치를 해주는 게 정말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런 걸 저희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러한 골든타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그 이번에도 뉴스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지만 샤니에서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났었죠. 근데 조금 아직까지는 그 사고에 대해서 아직 종합이 안 되고 뭐 전수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전 사건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그 볼리프트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작업자 분께서 다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사람이 일단 센서만 있었어도 사실 이 동작 자체가 안 됐을 겁니다. 이 반죽통 자체가. 애초에 비상 센서조차 없었고, 게다가 이게 사고가 터지고 나서 안전 경보조차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1차적으로 업체의 부실한 안전 시스템 문제겠지만, 이게 개인이 그 소지하고 있는 자신의 위치나 자기 위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안전 시스템이 만약에 없는 곳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통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저는 찾고자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건 얼마 전에 부산에서 일어난 사고죠. 부산 반얀트리 사고인데, 이거는 일단 제가 뉴스 종합하기로는 이것도 아직 정확하게 전수조사가 안 나와서 확실하게 결과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대충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화재 감시자가 일단 전혀 없었고요. 주말 근무 상태여가지고 거기에다가 화재 경보나 스프링클러가 있긴 했으나 정확하게 작동을 안 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거기서 생존자분들께서. 그래서 실제 배관 작업을 하시면서 용접을 하시다가 그 불똥이 튀어가지고 배관을 타고 아래에 있는 그 불 붙을 수 있는 그런 가연 소재에 불이 붙으면서 점점 이렇게 피어오르다가 결국에는
매연가스에 다들 질식하셔가지고 1층에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 질식해서 사망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운 사고였고 이것도 되게 감시자만 있었어도 또 그리고 안전 경보 시스템만 완벽했어도 이런 불상사는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3년도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를 보면은 저희는 일단 타겟을 크게 두 개로 잡았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 가장 크게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좀 제 입장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 위험한 업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높은 요식업계도 있지만 요식업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일단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업무상 질병이 좀 높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무상에 뭐 어떤 작업을 하다가 뭐 허리가 아프다던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부딪힘, 끼임, 넘어짐, 배임, 떨어짐, 물체에 맞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포커싱해서 이런 걸 어떻게 하면은 상황이 바로 발생했을 때 저희가 알람을 관리자한테 올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펑션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하이라이트 해봤는데요. 일단 유저 측이 있고요. 유저는 작업자입니다. 어드민은 이제 안전관리자가 되겠죠. 유저 측에서는 실시간 자신의 상태와 위험 상태를 자기의 위치라던가 어디에 있고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작업자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사람 근처에 위험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또 진동이나 충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물체에 맞거나 넘어졌던가 추락을 했던가 이런 걸 알람을 바로 띄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디벨롭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긴급 상황이 자기가 발생했다고 판단을 하면은 매뉴얼로 직접 이렇게 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추가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드민 쪽에서는 일단 안전관리자다 보니까 안전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하는 형식으로 그 대시보드 형식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현장 상황별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 이런 걸 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좀 구상했던 거는 이러한 형식의 모듈 형식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모듈에 핸드폰이랑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이제 실시간 감지도 되면서 이제 블루투스를 통해서 핸드폰으로 이제 추론도 하면서 관리자의 그 대시보드 쪽으로 이렇게 통신하는 이런 방식을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조금 개발 환경상 이거는 아직 어려운 상태여가지고 일단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저희가 생각했던 근거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자 핸드폰으로만 어차피 핸드폰은 마이크와 카메라가 다 동작을 하니까 그 근거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자 핸드폰으로만 일단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했던 그 개발 환경이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반적인 저희 워크플로우인데요. 유저 측에서 앱을 통해서 패스트 API를 통하고 모델 추론을 하면서 다시 MySQL 그 DB 서버에 올리면은 이제 스프링을 통해서 어드민한테 리액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저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모바일 시스템은 일단 제가 확보하고 있는 핸드폰이 아이폰이다 보니까 스위프트를 사용해서 일단 아이폰 앱을 개발해봤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패스트 API와 웹소켓을 활용해서 그 앱과 DB 간의 실시간 소통을 했어요. 그 웹소켓을 사용한 이유가 그 지금 실시간 음성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냥 포스트나 그런 형식에는 안 맞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레이턴시도 안 맞고 그 계속 에러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웹소켓을 한번 적용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AI 쪽에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가 완성은 다 못했어요. 완성은 다 못했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이번 3차 발표 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3차 발표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차적으로 RNN 노이즈로 들어온 입력한 음성을 전처리를 통해서 소음을 제거를 한 다음 그리고 CNN14를 통해서 그 소리에 분류를 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욜로 8N을 통해서 작업자가 출근을 이렇게 찍을 때 출근 버튼이 있거든요. 나중에 시연 때 보여드리겠지만 출근 버튼을 누르면은 카메라가 자동으로 켜져서 안전모를 쓰고 있다면 바로 이렇게 출근이 찍히는, 안 쓰고 있으면 출근이 안 찍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RNN 노이즈를 사용한 이유가 일단은 작업장 소음이 좀 많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소음에 적합한 그 필터링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 경량 모델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실시간 추론이 무조건 필수적이기 때문에 경량화 그리고 그 현장에 적합한 이런 모델을 취합해 본 결과 RN 노이즈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하여서 이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로우 파일이 들어오면 RN 노이즈 플로우인데요. 로우 파일이 들어오면 음성에 대한 42개 차원으로 피처를 추출을 해요. 그리고 그 피처를 추출을 해서 추출을 해서 신경망을 통과해가지고 이 필터를 거친 다음에 이 소음이나 잡음들 그 가중치에 있는 소음이나 잡음들을 걸러서 이제 로우 파일에서 이제 클리어한 사운드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추출이 되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왜 42개 피처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가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 왜 하필 42개인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소리의 모양을 잡아주는 이런 소리의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의 울림, 소리의 높낮이 이런 걸 특징을 잡는 게 22개. 그리고 소리의 변화량 이런 거죠. 이런 게 10가지 특징. 그리고 소리의 변화의 변화. 이제 이거는 변화의 시간까지 더하는 거죠. 박자를 완전 가지고 노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것까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CNN14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건데 일단 음성 분류를 하는데 일단 저희는 6가지 클래스로 분류를 하기로 했어요. 총 6가지 클래스로 일단 테스트를 해본다는 느낌으로 6가지를 넣어봤는데 다양한 음성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조금 안정적이고 그리고 논문에서도 인정받은 그런 모델을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치한 결과 CNN14가 구조도 제가 파악하기 좀 편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좀 가지고 놀기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얘가 가벼워요. 네. 가볍고 추론 성능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원래 논문상에서는 517개까지도 527개까지도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걸 높은 그 정확도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여러 논문에서 확실히 검증이 되다 보니까 요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CNN14에 대한 플로우인데요. 일단 웨이브 파일, 그 로우 파일이 들어오면, 로우 인풋이 들어오면은 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이제 음성을 이미지로 변환을 하는 그런 그 전처리를 거친 다음에 액티베이션을 거치고 글로벌 풀링을 통해서 전체 시간을 축으로 특징을 이렇게 요약을 한 다음에 여기 원래 기준에서 527개의 아웃풋으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모델에 대한 구조만 활용을 했고요. 그 논문에 있는 구조만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가중치를 따로 가지고 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좀 파이프라인을 짜고자 했냐면은 로우 파일이 들어오면은 1차적으로 이 사운드가 위험음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을 합니다. CNN 바이너리 클래스, 그러니까 이제 이진 분류를 통해서 한번 거치고 실제로 하자드 사운드가 맞다 싶으면 한 번 더 CNN14를 6개로 나누는 그 소프트맥스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6개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클랩 사운드인데요. 이거는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손바닥을 마주치는 이런 박수 소리를 한번 넣어봤어요. 일단 다른 하자드 사운드는 제가 일상에서 좀 테스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러한 걸 나중에라도 뭐 작업을 하다가 박수를 치면은 뭐 핸드폰 진동이 와가지고 저 사람이 날 부르네 이런 기능을 넣는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런 걸 한번 넣어봤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요거는 시간축이고요. 요거는 헤르츠 음성의 진폭입니다. 그리고 요건 데시벨
여기 색깔이 진할수록 데시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낮다가 점점 세지는 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셋을 저희가 설명드릴 건데, 일단 총 거의 한 5,000개 가까이의 데이터셋을 수집을 했고요. 캐글과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그렇게 스크롤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담 W 사용했고요. 그리고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 분류할 때 성적이었는데요. 성적은 일단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 이진 분류 때만 해도 하자드 위험 사운드랑 그 외의 사운드를 구분을 정말 잘 짓는 걸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 6클래스 분류를 할 때 데이터가 좀 모자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인데, 요거는 제가 차차 데이터를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욜로 8N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단하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했고요. 제일 가볍고 뭐 간단한 성능이다 보니까 그냥 있는 가중치 일단 얘는 가지고 와서 바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욜로 같은 그 제일 유명하잖아요. 욜로가 어떤 구조로 가는지 한번 봤었는데,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특징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넥에서 특징을 확대하거나 줄여보거나 해서 해상도를 조합을 합니다. 그리고 헤드를 거쳐서 바운딩 박스랑 클래스 확률 신뢰도를 이렇게 출력하는 거예요. 이제 뇌가 헤드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구조를 통해서 얘는 추론하는 구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거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할 때 그 어드민 말고 어드민 쪽의 시스템도 저희가 설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관리자 대시보드랑 그리고 스프링부트를 활용해하고 백엔드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스트럭처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몇 가지 없고요. 점점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사실 중요한 거라고는 워커랑 어드민이랑 연결돼 있다 이런 느낌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 화면입니다. 요거는 앱 화면이고요. 나중에 시연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관리자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요것도 점점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한계점이랑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현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현장에서 일단 그 위험한 상황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리고 그 현장마다 또 다른 사운드라던가 상황이라던가 정말 많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걸 정확하게 사업이나 정말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 맞는 적합한 데이터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모델을 선정을 한 다음 그 현장에 맞게끔 핏하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플랫폼이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추론 능력이 제가 맨 처음 시도는 핸드폰에서 한번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가중치를 읽는 게 아무래도 핸드폰에서는 많이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API를 통해서 그냥 이제 서버 추론으로 돌려서 그렇게 활용을 했는데 좀 나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비용 부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모듈을 한번 만들어 보거나 뭐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한다든지 아두이노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모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시간이 부족하고 비용도 없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떻게 나아갈 방향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품질 개선해서 모델 성능 향상을 하고,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모듈이죠. 직접 추론 기능 같은 걸 구현을 해보는 걸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웹이랑 앱의 이제 대시보드나 그 기능들, 이제 보통 플랫폼 같은 거 보면은 다양한 기능이, 저는 솔직히 벤치마킹을 배민 쪽으로 했어요. 배민을 예로 들면 이제 사업장
있잖아요. 그 배달 점주분이 있고 라이더분들이 있고, 라이더분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작업자고 관리자가 점주분들이죠.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접근을 했는데, 그러면 되게 기능이 많잖아요. 그런 걸 저희는 한번 구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업 현장에 적합한 그런 기능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 지금 제가 확장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애드온이라고 여기 적어놨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그냥 핸드폰으로 감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요. 뭐 열 감지라던가 가스 누출 감지라던가 이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얘가 개선이 된다면 차후 뭐 소방관이라던가 뭐 고위험 직군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켓핏입니다. 일단 저희는 첫 번째로 타겟했다고 했던 게 건설 제조 현장을 타겟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타겟팅을 했는데, 그 다음 스텝으로는 배달 라이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애드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방구조, 공공안전을 위한 고위험 직군에 적합하게 이렇게 마켓핏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상위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 그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 우위를 갖고 모델 고도화까지 노려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 되게 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산업 현장에서 수집할 수 없는 정보들을 진짜 다양하게 수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확실히 다른 사업과는 차별되는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그 시연 한번 해보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게 앱이고요. 앱 화면에서 보면은 지금 마이페이지에서 자신의 로그인 상태 한번 다 확인할 수 있고, 레벨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 한 게 이제 당근의 온도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이 작업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 작업자의 수준이 뭐 시니어인지 주니어인지 거의 뭐 이제 부장님급인지 그런 것까지 알 수 있는 이런 걸 레벨로 한번 나타내 보고 싶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정확한 기능은 여기 다 있습니다. 일단 비상 알림이 일단 요게 매뉴얼, 자기가 위험하다는 매뉴얼 비상 알림 버튼이고요. 요걸 누르면은 실제로 로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사용자 수동 알람이라고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근을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자동으로 켜지면서 지금 안전모를 쓰지 않으니까 카메라가 반응하지 않고요. 실제로 안전모를 쓰고 네, 이런 식으로 출근 처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출근이 됐으면은 자신의 상태에서 스테이터스로 1은 출근 상태, 0은 퇴근 상태 이런 식으로 자신이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감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릴 건데, 감지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은 카메라까지 켜지게 만들었는데 사실 지금 음성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큰 소음이 없으니까 아마 지금 로그가 전혀 안 뜰 텐데, 박수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클랩 감지라고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스크린 쪽이 조금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음성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감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로그까지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네,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현장이라면은 일단은 제조나 그런 건설 현장, 일단 건설 현장이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건설 현장이 안전 관리자가 전혀 없진 않지만은 그 소규모 작업장 같은 경우, 제가 타겟팅한 곳은 사실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잘 그렇게 안전 관리자가 배치되지 않고 그런 화재 감시자도 배치되지 않는, 아까 보셨던 그런 사례처럼 그런 주말이나 이런데 그런 공백에서도
그런 그레이존에서도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한다고 하면은 글쎄요, 요식업까지도 제일 지금 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요식업 부분까지도 조금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식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화재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가스 누출이라던가 이런 걸 조금 모듈을 어떻게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그런 부분까지 좀 케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모든 안전적 그레이 존을 다 없애고자 하는 게 제 목표이긴 합니다. 네.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제 그 워커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재채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 그 네. 스크리밍이랑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그래서 지금 학습을 지금 그 아까 보신 것처럼 첫 번째 파이프라인에서 걸러야 돼요, 사실. 이게 위험음인지 아닌지. 그러면은 이게 재채기라던가 고양이 울음소리라던가 이런 게 확실하게 구분이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일상적인 소음 같은 부분을 학습을 시켜야지 이제 1차적으로 걸러지고 그 다음에 2차 파이프라인에서 6가지로 걸러지는 그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재채기를 하면 아마 스크림으로 뜨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4차 개선할 예정입니다. 더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